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러브 강남 원장입니다. 서경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데요.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실 리프팅인데요. 실은 많은 실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클레오 V라는 특별한 실을 한번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시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 포장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보통 길이가 130짜리인 총 길이를 말합니다. 130하고 그리고 200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3cm 그리고 20cm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실이라는 것은 픽스드 타입이냐 아니면은 비고정 실이냐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흡수 중에서도 재질에 따라서 PDO냐 그리고 PCL이냐 그리고 PLLA냐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대세가 녹지 않는 실보다는 흡수사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흡수사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흡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PDO하고 PCL 두 가지 있는데 오늘은 PCL은 쓰지 않고 PDO만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녹는 실과 녹지 않는 실의 이제 차이점은 있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지만 PDO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기간은 짧지만 굉장히 힘이 있어서 하고 난 뒤에 즉각적인 모양이 굉장히 잘 잡힌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짧은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실이 오랫동안 간다고 해서 장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저는 주로 PDO와 PCL을 섞어서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PDO의 장점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오늘은 커팅하지 않는 그런 PDO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PCL은 2, 3년 이상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PCL과 PDO가 병합해서 사용할 때는 PDO로 모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PCL로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주변에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저는 확실히 두 개를 병합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PDO하고 PCL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PDO는 한 6개월에서 1년 바라본다고 하면 PCL은 2년 이상 녹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앞면 쪽에 앞광대 근처나 이런 데는 저는 PDO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코라든가 좀 움직이지 않는 부위는 PCL을 좀 많이 사용해서 효과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용할 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클레어 V라고 한 줄로 세 줄 효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안쪽에 보면 실이 겹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새롭게 가기 때문에 한 번으로 세 번 정도 가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세 줄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팅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스파이럴 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뾰족하지가 않고 끝이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운드가 아니라 각각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쭉 코그가 걸려 있어서 생각보다 실은 가늘지만 굉장히 힘도 있고 인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을 할 때는 이게 19지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가늘어서 시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술이 편안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코그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꺾어서 커팅 없이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긴 실은 주로 목선이라든가 아니면 턱라인 쪽으로 올릴 때 저는 많이 쓰고요. 주로 앞볼이라든가 그리고 눈 밑에 아이백을 조금 완화해 줄 목적으로 앞볼을 좀 올릴 때는 클리어 130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팔자 개선할 때도 클리어 130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마 리프팅을 생각보다 실로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200보다는 13cm의 짧은 실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커팅되어 있는 게 뾰족뾰족한데요. 이 클레어 V는 뾰족하지 않고 라운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커팅 방식으로 하는데요. PDOC를 사용할 때 제일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놔두면은 푸석푸석해서 다 부서러지는데 얘는 거의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이 가늘어서 이게 힘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테스트한 이런 모양들을 보면은 1kg 정도의 돼지고기를 저렇게 들어 올릴 만큼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술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견인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실을 쓰느냐도 되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건 재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움직여 보면서 하는데, 저는 기준점을 주로 여기는 이제 옆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로 움직이는 쪽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쪽은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뺨 하방 쪽은 주로 볼륨을 없애면서 올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지방을 주로 올리게 되는데요. 딥팻까지 좀 올린다는 기분으로 실을 걸어주면은 각각의 팻과 팻을 연결하는 거에 보면은 리가멘트가 있는데, 이 리가멘트를 물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인장력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 환자에 맞게 디자인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시술을 하면서 직접 질문을 받으면서 시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클레오 실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를 좀 올려주면, 그리고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주로 방향을 이렇게 좀 올려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면은 팔자와 그 다음에 아이백이 동시에 좀 좋아지는. 자, 이제 누워서 이제 소독하고 할게요. 사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 18게이지 니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되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는 포셉으로 쭉 해서 보면 됩니다. 실이 이렇게 그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것과 안에 또 걸려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안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13cm 정도 되거든요. 이건 이제 투매를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따끔해요. 많이 아파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아프면 얘기하세요. 실이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가늘죠. 가는데 생각보다 힘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 끝에는 뭉퉁하게 되어 있어서 조직을 별로 손상시키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깊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얕게 이제 피부 얕게 그거 하면 실이 좀 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면은 한 7c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살짝 잡고 이렇게 실이 살살살 당기면은 여기서 딱 꺾여 있죠. 요 앞쪽에. 여기.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커팅 없이 길이가 좀 좋아집니다. 살짝 움직이며 돌리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시술을 좀 많이 했던 분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또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두 줄 해도 확실히 아이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 두 줄 더 긁고 반대쪽이랑 보는 것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큰 장점이 얘를 커팅할 필요가 없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그 다음에 보통 타일을 해서 얘를 리프팅 효과를 우리가 많이 노리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걸 다 생략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할 때는 시간이 이것보다 훨씬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펑처를 여러 군데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막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좀 더 이 사람들이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뭐 세 군데도 펑처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이렇게 올리겠다는 심산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이쪽으로 내가 올리겠다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서가 이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인디안 밴드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펫을 디포지션 한다는 느낌을 조금 가지면서 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팔자 여기까지 지나가도 그렇게 막 그 밑에 계속 있지는 않거든요. 살살 당기면 이게 딱 커팅된 거 딱 보이거든요. 딱 보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얘랑은 좀 확실히 다르죠. 여기 좀 사라진 거 보이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는 훨씬 더 괜찮은데 팔자도 좀 많이 올라간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간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레어의 장점은 이런 이렇게 짧은 데에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릴 때에도 여기서는 좀 길게 걸어야 돼, 길이가.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찝히는 것처럼 해서 보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 이쪽에서 올릴 때는 이 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장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도 않고 어떤 실을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데가 여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레어로 해결하면은 저는 좀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아이백은 확실히 축 처진 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오비탈 림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밑으로 쭉 걸어주면 더 힘이 좀 생깁니다. 안 아팠어요? 마취가 좀 너무 안 아프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아팠어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이 클레어는 생각보다 좀 덜 아파해요. 실을 전체 그는 거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 앞볼만 하는 것도 추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광대가 튀어나오면 저는 다시 밑에서부터 좀 올려주는 시술을 같이 해요. 같이 하고 보통 제가 시술할 때는 옆으로 쭉 다 올릴 때까지 올리고 다시 밑으로 올리고 가운데로 모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시술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옆으로 안 해도 이 가운데만 잘 모아져도 사실은 팔자나 이 눈 밑에 꺼진 부분 이것들이 많이 교정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갈 때 여기 가급적이면 이 길이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기 남는 기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얘를 잘 빼서 탁 여기 꺾여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쪽에 걸리거나 하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남는 수가 있어요. 남는 수가 있으면 우리가 V로 하는 이 3중 효과를 노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는데 다 안 들어갔어. 더 이상 바늘이 끝났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커팅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많이 찝히면 찝힐수록 여기가 확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환자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다시 캐뉼라를 해서 여기를 조금 안쪽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되게 당기는 느낌이 심하죠. 왼쪽이 더. 네. 느낌이. 그래도 오른쪽 왼쪽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좀 우측이 좀 많이 쳐졌었어요. 예. 근데 확실히 지금 팔자가 좀 많이 좀 적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피부 우는 거는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내가 물고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을 두면은 아이백이라든가 이렇게 처진 정도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아까 전 사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누워보세요.